자, 오케이. 책을 한번 펴봅시다. 뭐 하면 되지? 서술형 하면 되죠? 서술형이. 자, 26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그냥 상관없으니까 내가 할게요. 자, 다이아몬드는 광물의 한 종류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반사하고 굴절시켜 반짝거림으로 주로 보석으로 이용된다. 또한 매우 단단하여 다른 물질을 자르거나 갈아내는 용도로 쓰인다. 다이아몬드가 가진 물질 특성 두 가지는 뭐 있죠? 위에서 나오는 게 응? 특징. 그렇지, 빛을 반사시키고 반짝거린다. 또한 매우 단단하다. 이건 우리 경도계 뭔지 알죠? 지구학생한테 했었나? 로스 경도계인가? 하지 않았나? 10이 뭐였죠? 10에 들어있는 게 금강석이랑, 그렇죠?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가지고 자, 경도가 높다는 뜻은 뭐지? 한마디로 경도가 높다는 거는 안 잘린다기보다 정확히 하면 경도가 뭐냐면 두 가지 물질 서로 긁어가지고 긁힌 쪽이 경도가 낮고 안 긁히면 경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죠. 지금 그게 뭐름이에요. 어떠한 물질을 갖다 대고 긁든 간에 다이아몬드는 절대로 긁히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실험할 때도 다이아몬드 많이 쓰긴 해요. 인조 다이아몬드 쓰긴 하는데 한마디 뭔가 실험할 때 맨 끝에다가 다이아몬드 달아놓는 식으로. 왜냐면 안 긁히니까. 그런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이 존재하고. 자, 그 다음 밑에 아르키메데스 얘기했었죠? 기억날 거 혹시 아르키메데스 유력한 거?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세 가지 가정이 뭐죠? 세 가지 물질이 서로 뭐라고 돼 있어? 같은 질량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봐봅시다. 밀도의 정의가 뭐였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어떻다고 가정을 했어요? 질량이 일정하다고 했죠? 지금 순금이랑 망간이랑 순은이랑. 자, 그럼 봐봐요. 일단 뭐 세 개 중에서 부피가 뭐가 제일 커요? 은이 제일 부피가 크죠? 물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봐봐요. 질량이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겠죠? 왜? 분모했으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면 세 개 질량은 같은데 부피는 순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왕간, 그 다음에 순금이에요. 자, 그럼 문제. 밀도는 누가 제일 클까요? 그러면 밀도가 제일 큰 것은 순금이 제일 크겠죠? 왜? 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제일 작으니까. 그렇죠? 부피가 작다는 거는 밀도가 크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식을 세워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부피가 순은, 왕간, 순금순으로 크니까 거꾸로 밀도는 부피가 작을수록 더 커지죠. 그러니까 거꾸로 밀도는 누가 제일 크다? 순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왕간, 순은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있죠? 만약에 왕간을 순수한 금으로만 만들었다면 밀도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순금이랑 같아야겠죠? 금밖에 안 넣었다면. 근데 지금 왕간이랑 순금이랑 밀도가 부피가 같아요, 달라요? 부피가 다르죠? 부피가 다르다는 거는 부피는 고유한 건데 물질의 특성인데 물질의 특성이 다르다면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즉 한마디로 우리가 왕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순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게 섞였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왜? 물질의 특성 중 하나인 뭐가 서로 다르니까 밀도가 서로 부피는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밀도는 안 바뀌니까 왕간이랑 순금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왕간은 순금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다음 3번. 자, ABC에 우리 뭘 구한다면 밀도를 구해봅시다. A의 밀도는 몇이죠? 밀도는 뭐 보는 거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A의 밀도는 0.92g/세제곱센티미터죠. B는 1g/세제곱센티미터. C는 좀 크네. 6.5g/세제곱센티미터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죠? 제일 아래층에 위치하는 거는 밀도가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밀도가 제일
제일 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누가 제일 아래에 있다? C가 제일 아래에 있겠죠? 밀도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가 B, 그 다음에가 그렇죠? 왜냐면 밀도가 제일 큰 게 어디로 가야 되니까 밀도가 제일 큰 게 아래로 가야 되니까 다음은 가스 누출 경보기에 설치에 관련된 자료이다. 자, 우리 이거 앞에서 설명했었죠? LNG는 왜 위에 둔다? LNG 가스는 밀도가 공기보다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으니까? 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위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반면에 LPG는 어때요?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한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가스누출 경보기는 LPG는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밀도가 제일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그게 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가만 용기 안에 80도씨의 물을 넣고 용기 안에 공기를 빼넣었을 때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80도씨에서 물은 끓어야 안 끓어요? 끓지 않죠? 근데 압력을 어떻게 했더니 감압을 해줬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압력을 낮추는 거죠. 왜? 압력이랑 공기가 누른 힘인데 공기를 아예 빼버렸으니까. 그렇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래프가 뭐가 나와야죠? 3평 그래프 나와야죠? 그냥 간략하게만 할게요. 3평형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끓는 점 영역이죠? 자,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여기가 몇 도? 100도씨인데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냥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80도씨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물이 끓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뭐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 자, 6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는 일단 알 수 있는 거였어요. 10g에 20g 비교하면 같은 물질인데 지금 20g이 양이 더 많죠? 그랬더니 어떤 차이점이 생겼어? 그렇죠. 끓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한마디로 양이 많아지면 물체를 가열하는데 더 어떻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 있죠? 두 개의 양이 많든 적든 뭐는 같다 항상? 그래서 녹는점이 맞겠다. 소리. 녹는점이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니까. 자, 8ml에서 한 10g이든 20g이든 어떻게 해요? 녹는점은 항상 62.5도죠? 그래서 얘가 물질이 많든 적든 녹는점은 어떻다? 일정하다. 왜? 녹는점은 뭐니까? 물질의 특성이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데 자, 여기서 밀도는 뭘 나타내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x축이 뭐고 y축이 뭐니까 그렇죠? x분의 y가 기울기니까 지금 여기서 밀도는 뭐가 같다? 기울기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우리가 설명하자면 기울기는 뭐는 뭐니까 x 증가하면 y 증가량인데 x가 뭐고 y가 뭐니까 x가 부피고 y가 질량이니까 즉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 밀도랑 같다. 자, 같은 종류의 물질은 뭐 있죠? 그러면 E랑 D 있죠? 왜? 두 개가 서로 뭐 하니까? 기울기, 즉 정확히 말하면 밀도가 같으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같다도 맞고. 자, 그 다음에 A라 E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것. 가라앉는다는 거는 물의 밀도보다 더 크다는 거죠. 물의 밀도는 몇이야? 1g/cm 세제곱센티미터니까 1g/cm보다 큰 게 뭐 있죠? 여기 중에서 A, B, C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A, B, C가 가장 크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A, B, C가 가라앉고 D, E는 어떻다? 위에 뜨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A, E의 부피가 모두 같을 때 질량이 가장 큰 물질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까 밀도는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부피는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면 얘랑 얘만 따지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밀도는 크죠? 즉 한마디로 질량이 가장 큰 물질은 뭘 찾으면 돼요? 밀도가 가장 큰 물질 찾으면 되겠죠? 자,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뭐죠? A죠? A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3이죠? 3으로 제일 크니까 우리는 A가 가장 큰 질량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진도로 나갑시다. 자, 용해. 자, 용해도를 할 건데 용해란 뭐냐? 물과 같은 용매에 설탕, 소금 등의 용질이 녹아서 고르게 섞여 있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용매와 용질 먼저 알아야겠죠? 자, 밑에 설탕물에서 설탕과 같이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의 용질, 물과 같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한다. 그리고 설탕물과 같이 용질이 용액에 고르게 녹아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용매는 뭐고 용질은 뭐다? 용매는 우리가 노리고자 하는 바탕 물질이에요. 한마디로 물 같은 거. 용질은 뭐다? 그렇죠. 내가 원래 녹이고자 하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돼 있어요? 설탕과 무이라고 돼 있죠. 즉 한마디로 고체 플러스 액체죠. 그리고 용질이 고체고 용매가 액체잖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용이 되었다는 거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옆에 어떻게 나와 있죠? 구리와 아연이 고르게 섞이는 황동 또는 질소와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가 고르게 섞이는 공기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액체란 뜻이지만 이 고체나 기체도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액, 여기서 용액은 여러분 공기 그 퍼센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질소 몇 퍼센트? 지구산이 아니었나? 질소 78%, 산소 21%, 나머지 1% 기타 등등이었죠? 그러면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뭐예요? 공기 중에서? 질소가 제일 많이 존재하죠? 즉 한마디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용매는 뭐고? 용매는 제일 많은 물질 질소고 용질은 산소, 아르곤, 뭐 기타 등등등이 제 용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의 원리 용질이 용매에 녹을 때 용질입자, 용매자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힘이 용질입자사에 작용하는 당기는 힘보다 더 큰 경우에 용질입자들이 용립입자 사이로 들어가면서 용이 된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금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원자가. 그럼 서로 어떤 힘의 작용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기겠죠? 근데 만약에 물에다 녹였는데 만약에 물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보다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떨어져 나가겠죠? 얘가 힘이 더 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서로 각각 분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그거를 우리가 물질이 녹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녹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밑에 포화용액과 불포용액. 자, 포화용액이란 뭐냐면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으면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화용액을 넘겨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불포화용액은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있다? 포화되지가 않았다. 아닐 불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불포화용액은 포화되지 않은 것. 즉 한마디로 걷다 용질을 더 넣으면 녹일 수 있다 없다? 녹일 수 있다. 아직 불포하니까 아직 덜 녹았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근데 마지막으로 과포화용액도 있긴 있어. 과포화용액은 예를 들어서 소금이 물 100g에 70g밖에 녹을 수가 없는데 내가 80g을 넣어서 억지로 다 녹였어. 그럼 원래 포화도를 초과했죠. 그러면 우리가 과포화됐다고 하고. 근데 과포화는 존재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상식적으로 어렵겠죠? 포화도를 넘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포화용액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옆에 석출됨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있긴 있지만 존재하기 어렵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용해도 한번 합시다. 용해도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그 물질의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25도씨에서 소금의
용해도가 70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25도에서 물 100g을 기준으로 소금이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 70g까지 녹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란 뭐다? 물 100g에 몇 g까지 녹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용해도의 특징.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용해도는 뭐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나와있죠? 특성 한번 체크해봅시다. 특성. 자, 특성의 정의가 뭐였죠? 특성이란 물질의 양과 부피에 관계없이 같은 용이라면 항상 일정 값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특징이라고 했었죠? 즉 한마디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니까 물 100g이 있든 200g이 있든 용해도는 항상 어떻다? 똑같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2번 용해도는 온도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용매의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된다. 자, 용해도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밑으로 한번 해봐. 뭐에 따라서? 온도와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고체 용해도. 자,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이건 우리 핫초코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핫초코 가루 녹일 때 따뜻한 물로 녹여요? 찬물로 녹여요? 따뜻한 물에 따라서 코코아. 왜? 가루라는 고체는 일반적으로 따뜻할수록 더 잘 녹으니까.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0도에서 13.6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용해도가 13.6이라는 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0도에서 물 100g 기준으로 질산칼륨이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 13.6g까지 녹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함축해 놓은 거예요. 설명이. 근데 100도가 되니까 용해도가 몇이 되었어요? 242.5로 한 10배 넘게 뛰었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용해도가 엄청 올라갔네. 염화나트륨은 어때요? 0도일 때 35.6인데 100도씨 기준으로 39.0이죠. 얘도 증가하긴 했지만 조금밖에 증가 안 했네. 그렇죠? 위에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라고 알아두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는데 용해도 곡선은 지금 X축이 뭐죠? Y축이 뭐죠? 용해도죠? 자,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자, 이런 물질 A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봐봐요. 이 A라는 물질을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점을 기준으로 몇 도씨일 때? 100도씨일 때 몇 g한테 녹을 수 있다? 그렇죠. 물 100g 기준으로 80g까지 녹을 수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에 해당돼요? 포화용이죠. 다 녹아있으니까. 그럼 반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 점을 본다면 지금 몇 도인데 몇 도 기준으로? 100도 기준으로 몇 g 녹아있대요 지금? 10g 녹아있죠? 그럼 얘는 완전히 다 녹았을까요? 더 녹을 수 있죠. 얼마큼 더 녹을 수 있어요? 70g만큼 더 녹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아직 포화 상태가 안 됐네. 얘를 뭐라고 하죠? 얘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어때요? 원래 여기까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녹였대. 그럼 포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지금 여기도 무슨 용액? 불포화 용액이에요. 즉 한마디로 여기 있는 여기 그래프 아래 구간 뭐에 해당된다? 불포화 액체, 불포화 용액에 해당이 되고, 반면에 여기 선에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점 딱 50g에 딱 정확히 10g만큼 녹아있잖아. 이 더 이상 녹을 수가 없잖아. 무슨 용액이다 여기는? 포화용액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그래프에 있는 어떤 점을 찍어도 이 점에 있는 위치는 뭐에 해당된다? 포화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만약에 원래 50도씨에서 10g까지밖에 녹을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억지로 20g 녹였대. 그러면 초과해서 녹였죠.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과하게 녹였다. 과포화 용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옆에 그래프. 자, 그래서 봐봅시다. 용해도 곡선.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 포화용해 곡선 안에서는 불포용을 나타낸다. 저 그래프 나와있지. 옆에 그림에도 나와있고. 높은 온도에서 용액을 포화시키는 냉각하면 용해도가 작아지므로 용매에 녹지 못하는 용질이 다시 고체로 석출된다. 한번 봐볼까요? 자, 내가 만약 여기서 용액을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물 100g 기준으로 A라는 물질이 몇 g 녹아있다? 80g 녹아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온도를 낮췄어. 이렇게 쭉 낮췄어. 온도를 한 50도까지 낮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원래 50도씨에서 몇 g까지밖에 녹을 수가 없어? 10g까지밖에 녹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돼서 식혔으니까 몇 g이 있어 지금? 80g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10g밖에 녹을 수 없는데 지금 80g이 있대. 일단 10g은 녹겠죠. 나머지 70g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밑으로 가라앉겠죠? 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밑줄 한번 쳐볼까요? 가시 석출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단어 있어. 석출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만약에 용액의 온도가 100도에서 50도로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10g은 그대로 녹아있을 것이고 나머지 70g이 석출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석출은 그렇다 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자, 질산칼륨 기준으로 질산칼륨 60도씨 일단 그래프 한번 봐볼까요? 60도 시작해서 쭉 올려봐서 보라색 그래프에 닿을 때까지 봐봐요. 그럼 대충 몇 도죠? 60도 기준으로 한 몇쯤 되는 것 같아요? 한 110쯤 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제 봤을 때 질산칼륨 109.2가 녹아있대요. 그러면 다 녹을 수 있겠죠 일단. 근데 얘를 어떻게 했대요 이제? 20g으로 냉각을 시켰대요. 그럼 20g에서는 몇 g밖에 녹을 수 없어요 보니까 31.9g밖에 녹을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몇 g이 녹아있어 근데 109.2g 녹아있죠? 그러면 109.2g 중에서 31.9g 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그 초과한 물질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고체로 석출되겠죠? 그 얼마만큼 석출된다? 109.2에서 현재 녹을 수 있는 최대 농도인 포화용액의 용해도인 31.9g을 빼면 몇 그램? 77.3g이 밑으로 고체로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고체의 경우에는 코코아 생각하면 되고 기체의 경우에는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체의 경우에는 뭐 생각하면 된다? 탄산음료 생각하면 돼요. 자, 탄산음료에서 탄산이 잘 안 빠지게 보관하는 방법. 온도는 시원하게, 그렇죠? 뚜껑은 닫아서,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 용액 어떤 물에 기체가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자, 녹는다. 기체는 거꾸로예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속에 녹아있던 용해도가 작아지니까 기체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뜨거운 상태에서 코카콜라 병 열면 어때? 탄산이 확 나오죠? 반면 차가울 때는 탄산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 차가울 때는 용액의 기체가 많이 녹아있으니까 밖으로 나올 일이 없는데 따뜻하면 용해도가 작아져가지고 기체가 얼마 못 녹아 용액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머지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래가지고 탄산을 우리가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차가운 데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 차가울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녹죠. 차가울수록 기체 공기가 탄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고체와 정반대죠? 그거 기억해야 돼요. 고체와 정반대다. 자,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기체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뭘 항상 표시해야 된다? 온도와 압력을 항상 표시해야 됩니다. 기체의 용해도를 표시할 때는.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한마디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색이 녹아있는 기체 입자는 눈을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체 입자들이 용매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뜨거운
탄산음료를 뜨겁게 끓이면 어떻게 된다? 속에 있던 기체가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기체가 더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온다. 즉 용액에 기체가 거의 녹아있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넘겨가지고 기체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자 뚜껑을 닫으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뚜껑을 닫으면 한마디로 1기압보다 높은 거예요. 지금 탄산음료 안에는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즉 한마디로 압력이 높을 때는 액체 속에 기체가 많이 녹아있다. 압력이 작아지면 거꾸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용매 표면에 충돌하는 기체 입자 수가 많아져서 입자가 더 많이 용매 수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탄산음료 같은 병의 뚜껑을 열면 병 내부의 압력이 작아져서 발생하는 기포량이 많아진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뭐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자 밑에 한번 실험을 한번 봐봅시다. 탄산음료가 든 수영관 2개를 얼음물과 뜨거운 물에 각각 넣은 뒤에 발생하는 기포량을 관찰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우면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차가워질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즉 한마디로 찬물에서는 기체가 많이 녹아있으니까 밖으로 나올 기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즉 한마디로 거품이 잘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서는 어떨까요?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속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밖으로 나올 거예요. 더 이상 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많이 생긴다? 기포가 많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긴 탄산음료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어떠니까? 작아지니까. 그렇죠? 자 옆에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 자 강한 용기에서 그 기체를 빼면 압력은 작아지죠.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 용해도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밖으로 나온다. 더 이상 녹을 수가 없으니까. 포화용액을 넘어섰으니까. 자 그래서 옆에 나와있죠. 주사기에 탄산음료를 넣은 뒤 주사기 끝을 마개로 막고 피스톤을 당기면 주사기 안에 압력이 낮아져서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진다. 따라서 탄산음료에 녹아있던 이산탄소 기체가 더 많이 빠져나오므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더 이상 녹을 수가 없으니까. 자 밑에 탄산음료 보관 방법 어떻게? 온도는 탄산음료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온도는 낮게, 압력은 높게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산에 톡 쏘는 맛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액체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 탄산이 있는 거니까 탄산을 어떻게 보관한다? 시원하고 높은 압력에서 보관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 추운 날씨에 꿀을 보관한 용기를 밖에 놔두면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고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죠. 결국 꿀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얘기하자면 물에 뭐가 녹아있는 거예요? 설탕이 녹아있는 거죠. 결국 따지자면. 근데 차가워지면 용해도가 작아지죠. 그럼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이 적어지니까 그 설탕들이 어떻게 된다? 고체로 두 글자 뭐라고 했었죠? 석출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해야겠고. 두 번째, 더운 여름에서는 수온이 높아져서 물속에 녹아있던 산소의 용해도가 작아지므로 물고기가 수면 근처로 올라 입을 뻐끔거린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는 낮아지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게 지구온난화가 위험한 이유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바다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용해도는 낮아지죠. 한마디로 물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산소가 있어 없어? 더 이상? 그럼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물속에 녹았던 산소가 더 이상 없으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홍차가루의 용해도가 커지므로 아이스 홍차를 만들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뜨거운 물로 먼저 녹인 다음에 걷다 찬물을 부어야 된다. 왜? 녹차 티백 같은 고체는 어떨수록 용해도가 크니까?
뜨거울수록 용해도가 커지니까 더 잘 녹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깊은 바닷속의 잠수부가 빠르게 수면으로 올라오면 수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기체 용해도가 작아져서 기포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기포가 혈관을 막아 통증을 유발하는 전병을 일으킨다. 자, 우리가 깊은 곳에 있으면 뭐가 커지죠? 물속 깊은 곳에 있으면 수압이 커지죠? 수압이 커지면 기체 용해도는 어떻게 돼요? 압력이 커지면 더 잘 녹아야 하면 덜 녹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더 잘 녹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 혈액소가 뭐가 녹아들어요? 혈액 속으로 질소가 녹아요. 탄산음료처럼 액체 속에 질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 속에. 근데 갑자기 위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용해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피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겠죠? 근데 혈관이 끓게 돼요. 한마디로 끓는 것처럼 기포가 막 올라오니까 위험하다. 즉 한마디로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와야 된다? 매우 천천히 올라와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시로 들자면, 자 밑에 개념 비교 한번 봐봅시다. 자, 땡땡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으로, 그건 뭐죠? 뭐에 대한 설명이죠? 용해도에 대한 설명이죠?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달라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물질의 양과 부피랑 상관이 없는 물질의 고유한 값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어떨수록 커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커진다 라고 했었죠? 자, 옆에 봅시다. 순물질과 혼합물. 순물질은 뭐다?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금, 염화나트륨, 다이아몬드, 설탕, 물, 에탄올, 탄소지산탄 등이 있고, 자, 염화나트륨은 근데 뭐 플러스 뭐예요? 이름 그대로 염화나트륨. 염화는 뭐 있는 걸까요? 염소, 클로린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나트륨은 나트륨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염화나트륨은 Na 플러스 Cl이에요. NaCl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물질이긴 한데 그들이 한 개로 결합해 있어가지고 얘들은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옆에 나와 있어요. 순물질의 구분. 한 종류의 입자리에 이루어진 순물질을 우리가 금, 우리 산소 등 우리가 순물질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입자리에 이루어진 순물질, 염화나트륨, 물, 에탄올, 이산탄소 등도 뭐라고 한다?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밑에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을 이루는 순물질은 각각의 성질이 그대로 각자 섞여 있다. 예를 들어서 혼합물의 우유는 물, 지방,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예시 바닷물, 우유, 식초, 탄산음료, 과일주스, 공기, 암석, 모래 등이 있습니다. 혼합물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 필요에 따라서 순물질을 섞어 혼합물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해 쓰기도 한다. 순물질을 섞어 혼합물을 만드는 이유, 철과 크로듐을 섞어 만든 스테인리스 강은 종기로 사용된다. 자, 스테인리스 강 뜻이 뭘까요? 스테인리스가 아마 자, 뜻이 뭘까요? 레스는 뭐죠? 적게라는 뜻이죠. 덜, 적게. 자, 뭔데 스테인이 뭘까요? 스테인? 영단어 스테인 뭘까요? 우리 스테인리스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특징? 스테인리스를 왜 쓰지? 왜 우리 주방용품에 항상 스테인리스 쓸까? 스테인.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스테는 녹슬다입니다. 그러면 스테인리스는 어떤 특징이 있다? 녹슬지가 않는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우리말로는 스탱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테인리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녹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스테인리스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철과 크롬 등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순물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혼합물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든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물, 에틸렌 글리콜 등을 섞어 만든 보동액은 자동차의 냉각수를 이용한다. 냉각수의 역할은 뭐죠? 자, 옆에 한번 봐봅시다. 용어, 부동액. 자동차의 엔진에 사용되는 냉각수가 겨울철에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어 만든 액체고 한마디로 녹지 않게 해주는 걸 우리가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는 경우 공기로부터 질소를 분리하여 냉각제를 이용한다. 두 번째, 공기로부터 산소를 분리해서 의료용으로 이용한다. 질소 또는 산소를 분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균일 혼합물은 두 가지 단계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 예를 들어서 바닷물, 식초, 탄산음료, 공기 등이 있어요. 자, 한마디로 여기 있는 공기랑 여기 있는 공기랑 서로 함량이 어떨까요? 여기 있는 공기랑 여기 있는 공기랑 같겠죠? 그래서 공기는 함량이 어딜 가도 일정하니까 균일 혼합물. 그럼 흙탕물은 어때요? 흙탕물이 있으면 여기 만약에 모래가 있으면 여기도 모래만 있을까? 막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가 많겠죠? 여기랑 여기 성질이 서로 다르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 균일하지 않은 혼합물, 즉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 그렇게 분리한다 라는 거 알면 되고. 자, 넘겨가지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성분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즉 한마디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고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다. 나와있죠? 자, 봐봅시다.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성분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봐볼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물이 100g이 있어요. 들어서 자, 그럼 만약에 내었다가 소금을 50g을 넣었어요. 자, 그럼 문제. 혹시 물에다가 소금 넣으면 부피가 급격하게 막 증가하나? 그러진 않죠. 부피는 거의 안 바뀌잖아. 그렇지? 소금을 물에 타도. 근데 그럼 부피는 거의 안 바뀌어.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전체 질량은 커졌죠? 150이 됐잖아. 근데 우리 앞에서 뭐였죠? 밀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소금물의 경우에는 부피가 지금 거의 안 변했죠. 얘는 거의 일정해요. 근데 뭐가 증가했어? 질량이 증가했으니까 저절로 밀도는 증가해야겠죠? 자, 그래서 저 그림 한번 봐봅시다. 처음에 그냥 순수한 물에다가 달걀을 넣으면 달걀의 밀도 가라앉죠. 왜? 달걀의 밀도가 물보다 크니까 가라앉는 거겠죠?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녹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의 밀도가 어떻게 돼요? 질량이 점점 증가하니까 뭐가 커진다? 밀도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소금을 넣을수록 계란이 어떻게 돼요? 위로 떠오르죠. 왜? 소금을 넣을수록 밀도가 증가하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어떻게 될까? 소금물의 밀도가 계란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계란은 위로 뜨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밀도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이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알 수가 있다. 자, 옆에 나와있죠? 물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큰 까다. 물에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면 소금물의 부피는 용매인 물의 부피와 큰 차이가 없지만 소금물의 질량은 녹인 소금의 양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소금물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끓는 점과 어느 점이 일정하지 않은 까다. 소금물을 끓일 때 이거 잠시만 이거 다시 좀 해줄게. 자, 그다음 두 번째,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이용한 거. 순물질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나 때는 고2 화학 2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이렇게 두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끓는 점 올린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거. 자, 이거는 뭐의 특징이냐면 농도가 진할수록, 즉 한마디로 물에 어떤 물질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끓는 점은 더 올라가고 어느 정도 더 내려갑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프 한번 봐볼까요? 밑에 물과 소금을 보면, 자, 물에 끓는 점 몇 도? 100도죠. 소금물에 끓는 점은 100도에서 끓어 안 끓어? 지금 봤을 때 안 끓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소금물이라는 것은 물 속에 뭐가 섞여 있으니까 소금이라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농도가 진해지겠죠. 소금물이니까. 그럼 농도가 진해지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의문점. 근데 그래프가 일정이 아닐정해. 소금물의 끓는 점은 계속 올라가죠. 끓는 점인데도. 자, 왜일까 한번 봐봅시다. 이거 맞다. 그 전에 자, 끓는 점 올리면 예시를 먼저 들자면, 자,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뭐부터 넣으라고 하죠? 물 다음에 뭐부터 넣으라고 하지? 스프 넣으라고 하죠? 자, 문제 왜 스프를 넣을까요? 자, 물 속에 스프를 넣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혼합물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가요. 즉 원래 라면에 있는 물은 몇 도에서 끓죠?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거기다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100도보다 커져요. 102도, 103도가 돼요. 그러면 더 높은 온도에서 라면을 끓이니까 라면이 더 어떻게 된다? 더 맛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여서 스프 먼저 넣으라는 게 이유고, 두 번째, 우리 빙판길이 있어요. 만약 집 앞에. 그럼 어떻게 하죠? 뭐 하지 않나? 뭐 뿌리지 않나? 그러니까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리죠. 막 도로에다가. 왜냐면 자 봐봐요. 밑에 있던 물은 순수한 물이죠. 얘들은 몇 도에서 얼어요? 물은 0도에서 얼죠. 한마디로 지금 기온이 0도라면 밖에 있는 물은 다 얼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걷다가 다른 걸 섞었어. 소금이나 염화칼슘 이런 걸 막 섞었어. 그럼 걔는 뭐가 돼요? 그동안? 혼합물이 되죠. 그 혼합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어느 점은 어떻게 돼요? 어느 점은 내려갑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 있던 순수한 물에 뭔가가 섞이면 어느 점이 0도보다 낮아져. 예를 들어 한 마이너스 5도에서 얼어. 예를 들어서 얼게 돼. 근데 지금 현재 온도는 몇 도다? 0도다. 그래서 원래는 물이 얼어야 되지만 어느 점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에 있던 빙판길이 어떻게 된다? 녹는다. 어느 점이 내려갔으니까. 그래가지고 혼합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점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나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봐봅시다.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소금물을 끓일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 100g, 소금 10g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끓는 점은 100도보다 약간 더 커졌겠죠? 근데 자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증발해서 날아가죠. 그러면 소금도 증발해서 날아갈까 그러면? 소금은 안 날아가겠죠? 그럼 봐봐요. 물이 끓으면 물의 질량이 90g으로 바뀌었어. 소금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얘는 농도가 더 진해진 거예요? 옅어진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더 진해졌죠. 농도가 더 진해지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은 더 올라가요. 더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점점 줄어들죠. 소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물이 끓으면 끓을수록 점점 더 농도가 진해지겠죠? 진해지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는 점점 농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똑같아. 자 만약에 내가 물에다가 설탕을 해볼까? 설탕 10g, 물 100g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음이 되죠? 이 설탕도 얼을까? 설탕은 안 얼겠죠. 한마디로 이게 얼음이 만약에 10g이 됐어. 그럼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90g이 되죠? 그럼 농도가 더 어떻게 됐어? 아까보다 진해졌죠? 농도가 진해지면 어떻게 된다? 어느 점은 내려갑니다. 더 얼면 어떻게 돼? 물이 더 얼음 더 생기니까 농도가 더 진해지니까 또 어떻게 돼? 어느 점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점이 일정하지 않고 왜 내려간다? 점점 물은 얼으니까 질량이 어떻게 되는데 물의 질량은 줄어들죠. 얼음이 되니까. 이 설탕의 질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혼합물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일단 수물질보다 어떻고, 이거 적어놔. 이거 혼합물이 섞이면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은 내려갑니다. 이거 우리 때는 화학2 때 했으니까 고3 때 했을 거야 아마. 고3 때 했고, 얘가 식이 따로 있긴 한데 식은 맞아갈 필요는 없고. 자, 끓는 점은 혼합물이 섞이면 섞일수록 끓는 점은 올라갑니다. 거꾸로 혼합물이 섞이면 섞일수록 어느 점은 내려갑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오케이. 개념 빌드업 하고 끝냅시다, 우리. 자,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 공기물 중에서 순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뭐와 뭐고? 염화나트륨과 물이죠? H2O라는 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혼합물에 해당하는 것은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5개 있죠. 그러니까 공기는 혼합물입니다. 땡땡땡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순물질은 물질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물질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나갈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오늘은 아직 문제는 안 왔으니까 수업 숙제는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